혹시 요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버린 것 같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세상이 나만 두고 앞서 달려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주변은 너무 빨리 변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는 스스로를 보며 내가 예전 같지 않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자책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그런 순간들이 쌓일수록 우리는 조금씩 배움에서 멀어지고 도전 앞에서 조용히 물러서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모든 생각이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했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배움이 남들과 속도를 겨루는 경쟁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나누는 조용한 대화라면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은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의 대화다. 이 말이 지금 이 시대, 특히 우리에게 왜 이렇게 깊은 울림을 주는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함께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는 이제 늦었다는 생각이 왜 착각인지,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배움이 더 깊어질 수 있는 이유를 공자의 지혜를 통해 분명하게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잠시 우리 주변의 익숙한 모습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많은 한국의 시니어 분들은 평생을 가족과 일터를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직장과 가게를 지키고 부모님을 모시며 자신의 시간보다는 늘 누군가의 필요를 먼저 생각해 왔습니다. 젊은 시절 마음속에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품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악기 하나쯤 배워보고 싶었다는 생각,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다는 마음, 외국어를 배워보고 싶다는 작은 호기심. 하지만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어.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하지 뭐. 그 나중에가 어느새 지금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다 자랐고 직장에서의 역할도 조금씩 내려놓게 되었으며 하루의 속도는 예전보다 느려졌습니다. 분명 시간은 생겼는데 막상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먼저 멈춥니다. 문화센터 안내문을 한번 훑어보고 스마트폰으로 강좌 목록을 열었다가 조용히 닫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나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때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이 나이에 새로 배우는 게 맞을까? 괜히 민폐가 되지는 않을까?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 질문들은 누가 던진 것도 아닌데 어느새 우리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던지게 되는 질문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배움을 잘해야 할 일로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즐거워서 시작한 배움이 부끄러움과 비교의 대상이 되어버렸을까요? 공자는 말합니다.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배움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재능도 결과도 아니라 즐길 수 있는 마음에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배움이 느려져도 괜찮은지, 왜 서툴러도 괜찮은지, 그리고 왜 지금 이 나이에 시작하는 배움이 오히려 가장 깊을 수 있는지를 공자의 말과 함께 하나씩 풀어가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그동안 망설여왔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망설임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분명한 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배움은 늦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 속도로 가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그 오래된 지혜가 오늘의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70살이 조금 넘으신 평생을 교사로 살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다고.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살림을 꾸리느라, 부모님을 모시느라 시간이 없었다고. 이제야 손에 여유가 생겼는데 막상 문화센터 앞에 서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수강 안내문을 몇 번이나 펼쳐보고 스마트폰으로 수강 신청 페이지를 열었다가 닫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수강생 명단을 보니 대부분 30, 40대였고 어린 학생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서툰 손가락으로 건반을 더듬으면 그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나이 들어 뭘 하려고 저러나? 그런 시선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밀려와서 결국 신청을 하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그 마음을 실행으로 옮기는 순간 무언가가 가로막힙니다. 나이, 체면, 타인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나는 이제 늦은 것이 아닐까?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의심들이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만 속삭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지식을 아는 것보다 그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좋아하는 것보다 더 깊은 경지는 그것을 즐기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공자는 여기서 배움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배움이란 무언가를 머리로 익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과정을 즐기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새 배움을 성취와 결과로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뭔가를 배운다는 것은 그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피아노를 배우려면 곡을 완주해야 하고, 그림을 배우려면 작품다운 무언가를 남겨야 하며, 사진을 배우려면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움의 시작점에 서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지쳐버립니다. 나는 그걸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질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춥니다.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던 70살 어르신은 결국 수강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피아노를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시다가 조용히 중고 전자피아노 하나를 구입하셨습니다. 유튜브에서 초보자용 강의를 찾아보고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건반을 눌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도레미파솔도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굳어서 건반 위에서 미끄러졌고 박자를 맞추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분은 그 서툰 시간들이 나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센터에 가지 않은 것이 처음에는 도망친 것처럼 느껴졌지만 혼자 연습하는 시간이 쌓이면서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했던 것은 피아노 그 자체가 아니라 누군가의 시선 앞에서 서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자 비로소 진짜 배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에 10분, 때로는 5분밖에 연습하지 못하는 날도 있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건반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누가 듣지 않아도 괜찮았고 실수해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소리가 나는 것 자체가 좋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즐김의 경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과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받아들이는 마음. 서툴러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아는 마음. 그것이 배움의 진짜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배움을 목표 달성의 도구로 여겨왔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배움은 늘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는 시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나를 위해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배움 앞에서 주저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비교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빨리 배우고 누군가는 나보다 잘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하라. 이 말은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배움의 기준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한 분은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분은 손자의 성장 과정을 직접 찍어서 남기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으로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조리개, 셔터 속도 같은 용어들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들어도 절반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젊은 사람들이 쉽게 하는 것들이 자신에게는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좌절했습니다. 내가 이걸 왜 시작했나?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산책을 나갔다가 우연히 아침 햇살에 비친 나뭇잎을 보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설정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사진은 흐릿했지만 그 순간 그분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풍경이 렌즈를 통해 보니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뒤로 그분은 매일 산책을 나가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설정은 서툴렀고 초점이 맞지 않는 사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과정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잘 찍히지 않아도 괜찮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그 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였습니다. 공자가 말한 즐김의 경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기쁨을 찾는 것, 완성이 아니라 변화하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움을 시작할 때 종종 목표를 너무 높게 잡습니다. 피아노를 배운다면 쇼팽을 연주해야 하고, 그림을 배운다면 전시회를 열어야 하며, 사진을 배운다면 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배움의 진짜 의미는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배움은 나를 확장하는 과정입니다. 어제의 내가 몰랐던 것을 오늘의 내가 조금 알게 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기 75살에 영어 회화를 배우고 싶어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이제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여행을 가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학창시절 이후로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었고, 기억나는 단어도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영어를 배운다는 것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진다고. 젊은 사람들도 어려워하는 것을 70대가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하지만 그분은 작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원어민처럼 말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그냥 간단한 인사말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단 한 문장씩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들으면 유치하다고 할 수도 있는 수준이었지만 그분에게는 그것이 새로운 세계를 여는 열쇠였습니다. 공자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기쁘다는 감정에 있습니다. 배움이란 본래 즐거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의무가 되거나 부담이 되는 순간 배움은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쁨이 될 때 배움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원천이 됩니다. 시니어가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익숙한 것에 안주하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두렵고 변화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배움은 그 틀을 깨는 행위입니다. 나는 여전히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낮추는 것입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10분, 일주일에 3번, 한 달에 한 곡,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단위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나아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빠르고 누군가는 나보다 잘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도가 나의 속도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배움에는 각자의 리듬이 있습니다. 나의 리듬을 존중하고 나의 속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움은 경주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작은 공책에 혹은 스마트폰 메모장에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짧게 적어보면 좋습니다. 한 달 뒤, 석 달 뒤 그 기록을 다시 보면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성장은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을 수 있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번째는 혼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동네 문화센터, 온라인 커뮤니티, 작은 모임, 어디든 좋습니다. 함께 배우는 사람이 있으면 외롭지 않고 서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움의 과정에서 실수는 당연합니다. 잘못 누른 건반, 엉망이 된 그림, 흐릿한 사진, 어색한 발음, 이 모든 것이 배움의 일부입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성장의 증거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그 중에 나의 스승이 있다. 이 말은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험이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아노를 배우시던 그 70살 어르신은 짧은 곡 하나를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동요였고 박자도 완벽하지 않았으며 중간에 손가락이 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곡이 끝나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평생 하고 싶었던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잘하고 못하고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배움의 진짜 의미는 무언가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목적지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삶은 그 여정 속에 있습니다. 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딘가에 도달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과정을 느끼면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빠르게 익히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천천히 음미하며 배울 수 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평생을 배움에 바쳤습니다. 그는 나이 들어서도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고 죽는 순간까지 새로운 것을 탐구했습니다. 그가 남긴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 배움은 삶이 지속되는 한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감을 잃는 이유는 자신을 과거의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의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의 내가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능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와 다른 존재입니다.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고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자신감의 출발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취미를 배우는 것이 사치스럽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아직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이기적으로 느껴진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배우고 그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은 누구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행복할 때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집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1년 뒤, 5년 뒤를 생각해 봅니다. 만약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그때도 여전히 망설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한다면 1년 뒤에는 1년치의 경험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배움이란 결국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자가 말한 배움의 즐거움은 바로 자기 발견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내가 몰랐던 나를 발견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을 해내는 것, 그 모든 순간이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크고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주 작고 조용한 기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존재하고 당신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움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배우든, 어떤 속도로 배우든, 그것은 모두 당신의 선택입니다. 누군가의 기준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방식으로, 당신이 즐길 수 있는 속도로 배우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배움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에 쫓길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면 됩니다. 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리게 배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천히 배울 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한 것은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본질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움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배우기 시작하고 죽는 순간까지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 본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억누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억눌린 마음을 조금씩 풀어봅시다. 하고 싶었던 것을 떠올려 봅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적어 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봅니다.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작은 첫걸음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살아있다면 당신은 이미 배움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말은 배움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 순간이 삶의 완성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게 될 때 그 순간 삶은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배움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한 걸음,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디면 됩니다. 그 걸음이 쌓이면 어느새 당신은 새로운 세계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배움이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었다는 것을, 그 여정 속에 진짜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도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